어디서 났는지 용용이는 눈뭉치를 들고 아이스크림 먹듯 맛나게 먹습니다. 유인원관에서 천재로 불리는 오랑우탄 보라. 보석이를 자꾸 벽으로 밀어붙이는데요. 대체 뭘 하는 걸까요? 히터가 있었군요. 키가 닿지 않자 보석이를 받침대 삼아 오르려 했던 겁니다. 히터를 열심히 조사한 보라가 내려오자마자 통나무에 매달려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선 벗겨낸 나무 껍질을 잘 다듬네요. 히터의 철망 사이로 꽂아 넣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안 들어가자 계속 잘 다듬는데요. 팔을 힘껏 뻗어 나무 껍질을 꽂아보는데요. 뭔가 여의치 않은 듯이 다시 빼냅니다. 다시 열심히 나무 껍질을 히터에 꽂아보는 보라. 이리저리 참 애를 씁니다. 뭐 하나 했더니만 히터에다 나무 껍질을 끼워두려는 거였어요. 계속 들고 있자면 팔이 아플 테니까요. 끼워뒀던 나무 껍질을 꺼내보는 보라.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처음 보는 불꽃이 신기하기도 하겠죠. 보석이가 탐을 내보지만 쉽게 내줄 보라가 아닙니다. 언제 숨겨뒀는지 개구멍 속에서 나무 껍질을 꺼내는 보석이. 보라가 하던 대로 따라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 엉뚱한 데다 대니 불이 붙을 리가 없죠. 사람처럼 오랑우탄의 지능도 제각각인가 봅니다. 하지만 보라가 보여주듯이 오랑우탄도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나 수화를 배우는 능력에서 오랑우탄이 침팬지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라의 불장난 때문에 사육사들은 쉘터의 히터를 자주 꺼야 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사람과 정말 거의 흡사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 인지력을 측정해 보면 사람보다 때로는 뛰어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좀 더 많이 보여주면서 연구 결과로서 과학적인 발전과 함께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관으로 좀 새로운 개념으로 좀. 일본 교토대 영장류 연구소에 교육을 의뢰한 것도 유인원들의 인지 실험에 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지 실험은 유인원의 정형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このように認知実験というのがチンパンジーの生活を野生に近づけるということにも寄与しているにも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활동량이 적은 계절, 유인원관에서도 새로운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실험 도구입니다. 지금 이제 오랑우탄이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안에다 이제 먹이를 넣고 이제 먹이가 이제 물에 뜨는 먹이를 넣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 물을 넣었을 경우에 이제 먹이가 뜨니까 얘가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먹이를 꺼내 먹을 수 있나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유인원관의 천재, 보라가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우선 보라가 좋아하는 비타민 영양제를 시험관에 넣고요.
그 다음 물을 부어 꺼내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과정을 뚫어져라 지켜보는 보라. 하지만 금방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진 않습니다. 침팬지의 경우 한 가지 기술을 배우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까요. 보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야, 사람보다 빨리 꺼내는데요? 하지만 우는 계속 따라주질 않습니다. 막대기로는 실패. 이번엔 종이컵을 쓰려나 본데요. 가르쳐준 방식은 까맣게 잊은 듯 싶네요. 도구를 만들어 꺼내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머리를 안 쓰고 힘을 쓰는 보라. 첫 실험은 여기서 종료입니다. 다음 날도 실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물을 퍼서 담는 법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역시 보라가 흥미를 보이죠? 전날과 같이 시험관에는 맛난 영양제가 들어있고요. 물론 손으로 꺼낼 수는 없습니다. 사육사가 놓고 간 물동이에 관심을 보이는 보라. 한 대 물컵을 엉뚱한 데 닿습니다. 영양제는 이제 안중에도 없네요. 실험은 저리 가라고 물놀이에 아주 재미를 붙였는데요. 급기야 물을 다 쏟아버리더니 양동이를 들고 수도가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라가 컵으로 물을 퍼서 양동이에 담는 게 아닙니까? 이쯤 되면 실험의 절반은 성공한 거죠? 유의를 한다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인지연구 테스트에 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정형행동 같은 게 인지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예방이 돼요.